예, 이번 시간에는 2016년 3월 6일 시행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그래서 21번은 지금 저항 6오음하고 유도 리액턴스 8오음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0V의 요 교류 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그 전류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저항, 우리가 R이죠. 요 유도 리액턴스는 뭐예요? 코일의 저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XL 표기하죠. 그래서 지금 요 저항, 그다음에 코일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그 전압이 몇 볼트냐면 100V죠. 이런 그 회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값 I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R이 지금 얼마예요? R이 지금 6오음이죠. 그럼 여기 유도 리액턴스 코일의 그 저항이 되겠죠. 요놈이 지금 8오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냐면 요 RL 즉 저항하고 요 코일의 직렬 회로에서의 그 전류 I는 전압을 갖다 뭘로 나눠준 거예요? 즉 임피던스 Z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전압은 몇 볼트냐면 100V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요 저항의 제곱 플러스 여기 XL 유도 리액턴스의 그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요 임피던스는 RL 회로에서는 직렬 회로에서는 루트 R의 제곱 저항의 제곱에다가 유도 리액턴스의 그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진 것이 바로 임피던스죠. 그래서 시계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압은 몇 볼트예요? 100V죠. 그래서 100. 그다음에 루트 R이 저항이 지금 6오음이니까 6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가 지금 8오음이니까 8의 제곱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15오음이 나오는 거죠. 10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다음과 같은 요 블록 선도에서 이 전달 함수 값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블록 선도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입력이에요. 입력. 이쪽이 지금 출력이죠. 그래서 이 전달 함수라는 것은요, 요 출력을 갖다가 입력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출력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출력은 패스, 즉 다시 말해서 순방향 쪽에 요소의 그 곱이 되는 거고, 요 입력은 이렇게 순환이 됐죠. 이걸 우리가 루프라고 하죠. 그래서 요 입력은 요 1 마이너스 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순방향 쪽에, 순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일직선으로 흐름이죠. 이게 바로 순방향이에요. 근데 루프라는 것은 여기로 가서 지금 리사이클 됐죠. 순환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방향에서의 그 요소는 바로 요 G 하나죠. 그래서 그 출력은 패스는 다시 말해서 G 하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패스 1 했는데 요 패스 1은 빼야 되겠죠. 패스는 이제 G가 되고 루프는요. 여기로 가서 이렇게 그 리사이클 순환되는 요소는 여기 G 하나죠. 그래서 요 G는 여기 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 루프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요소는 G 하나죠. 그래서 요 루프는 요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즉 패스 나누기 1 마이너스 루프니까 패스는 순방향 쪽에서의 요소 G 하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니까 루프는 G 하나죠, 요소가. 그래서 마이너스 G.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G분의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도 다른 걸 하나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자, 이쪽 입력, RS, 이쪽이 이제 출력, CS라고 했을 때, 이게 블럭에 그 요소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서 요거가 G1. 자, 그럼 여기서 순환이 되는 것이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 이놈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순환이 되는 요소를 우리가 G2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전달함수, 요놈은 입력, 요놈을 출력으로 나눠주는 거죠.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순방향에서의, 이게 순방향이라고 그랬죠. 순방향에서의 그 요소는 뭐 하나예요? G1 하나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니까, 루프는 순방향에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여기에서 걸리는 요소가 뭐예요? G1하고 G2가 있죠. 근데 요거의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출력은 G1, 그 다음에 입력은 1 플러스 G1, G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달함수 계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입력은 우리가 패스라고 하고요. 요 출력은 패스라고 하고, 입력은 1 마이너스 루프, 요 공식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하나를 또 풀어볼까요? 자, 입력 쪽. 자, 요소가 여기가 G1, 그다음에 여기가 G2. 출력이 이제 CS가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되돌아오는 부호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요소가 G3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달함수, 이놈은 출력을 입력으로 나눠준 거죠. 다시 말하면 출력은 패스가 되겠고, 입력은 1 마이너스 루프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순방향의 요소 두 가지밖에 없죠. G1하고 G2가 있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제 그 루프니까, 루프는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요 루프의 요소는 G1, G2, G3죠. 그래서 요소의 곱이니까 G1, G2, G3에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출력은 G1, G2, 입력은 1 플러스 G1, G2, G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되새겨 보면은 어떤 전달 함수가 나오더라도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자, 일직선 방향의 요 순방향, 요 놈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 루프, 순환 방향으로 되는 각 요소의 곱을 여러분이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이 콘덴서, 우리 축전지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콘덴서하고, 콘덴서에서의 그 정전 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이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축전 용량이죠. 요거는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에 보면 콘덴서에서 이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 상태를 유지하는 거 맞죠? 자, 여기 우리가 콘덴서를 이렇게
이쪽이 극성이 플러스가 되겠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 전압을 가하는 순간, 요 콘덴서는 일시적으로 시간이 0일 경우에 단락이 됐다 바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요 정전 유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이 정전 유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흡인력이 생기는 거죠. 반발력이 틀린 거죠. 정전 유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요 반발력이다 했는데 또 이게 틀린 거죠. 요 반발력이 아닌 흡인력이죠. 그다음에 부호가 같으면은 반발력이 생기는 거 맞죠? 우리 남녀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남자끼리는 싸움이 잘 일어났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을 때는 싸움이 좀 덜 일어나죠. 서로 흡인력 때문에 그래요. 남자끼리 있을 때는 반발력.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쉽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틀린 것 찾는 거니까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넘어가죠. 자, 24번은 요 브릿지의 그 평형 조건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R하고, 즉, 저항하고, 그 다음에 L, 이쪽 또 코일이 있죠? 그래서 RLC, 콘덴서까지 있으니까, RLC 회로에서의 브릿지의 요 평형 조건인데, 이건 여러분이 그림하고, 여러분이 답하고,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예요. 시간을 좀 빼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요. 여기 R2하고 요 C1, 즉 가로죠. 이쪽에 R1하고 C2하고 의 곱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R2C1하고 R1C2 이놈 서로 같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요게 지금 3번이 또 같네요. 그래서 요 L은 R2, R3, C1. 요 L은 R2, 그다음에 R3, 그다음에 요 C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4번은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그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25번 가죠. 자, 작동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하는 요소이며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대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 기는 기준 입력, 요는 제어 요소, 대는 제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 입력에 여기선 그 피드백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비교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제어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건 동작 신호를 뭘로 바꿔주느냐. 조작량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이쪽 비교부 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검출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그 계환 제어계예요. 즉 피드백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요 작동 신호를 뭘로 조작량으로 요 변환하는 요소였는데, 요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요소는 바로 제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제일 좋죠. 다음은 26번으로 가죠. 자, 26번은 어떤 그 측정 계기의 요 참값을 true니까 t로 표기했죠. 참값을 t,
그다음에 지시값을 m이라고 했을 때 요 보정률하고 오차율 계산하는 공식으로 맞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정률은 여러분이 보m으로 해보세요. 보m. 그래서 이건 기준이 m이에요. 즉 지시값이죠. m분의 t-m. 그다음에 오차율은 여러분이 학교 대학 들어가면 OT 많이 가죠. 그래서 t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참값을 기준으로 해서 t분의 m-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정률은 이렇게 m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오차율은 요 t 참값을 갖다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m, OT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죠. 그래서 그 보정률하고 오차율이 맞는 거 찾는 거죠. 자, 1번은 아니고, 예, 보정률 m분의 tm, 오차율 t분의 m-t에서 요 3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암기하게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보m, ot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다음은 그 27번 가죠. 자, 27번은 여기 저항 9오hm. 여기 지금 유도 리액턴스니까 코일이죠. 코일의 저항이 지금 15오hm. 자, 요 용량 리액턴스니까 이거 콘덴서죠. 콘덴서의 저항이 5ohm인 직열부와 회로에 220V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 유효 전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코일, 그 다음 콘덴서가 있다는 거죠. 몇 볼트냐면 220V죠. 전압이. 자, 그러면 저항 R 값이 몇 오hm? 9ohm이죠. 그 다음에 코일의 저항이 유도 리액턴스가 15ohm. 그 다음에 콘덴서의 저항 용량 리액턴스가 5ohm이라는 거죠. 이 직렬 RLC의 직렬 회로예요. 자, 그러면 유효 전력을 갖다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요 P는 우리가 P는 VI 또는 V는 IR이니까 결국 전류의 I의 제곱에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I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전류 I는. RLC 직렬 회로에서는 임피던스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220V예요. 자, RLC 직렬 회로에서의 그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 리액턴스의 이게 제곱이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전체 전류값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 220V. 자, 임피던스는 저항이 9ohm이니까 9의 제곱 플러스 자, 유도 리액턴스 15ohm 마이너스 용량 리액턴스 5ohm 요거에 바로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이게 21.37 암페어가 바로 흐르는 전체 전류값이죠.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전류값 지금 21.37의 제곱이죠. 자, 저항값은 9ohm.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계산을 하면은 4110W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단위는 킬로와트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4.11kW에서 바로 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8번으로 가죠.
자, 28번은 논리식을 간략화했을 때 그 값이 다른 하나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이건 좀 쉬워요. 불대수의 정리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보시면 1번 한번 보죠. 자, 1번은 요 A가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A를 끄집어내면 B 플러스 B 바가 되죠. 자, 불대수의 정리해보면 X 플러스 X 바가 있죠. 즉, 여기 논리의 합이에요. X 플러스 X 바는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B 플러스 B 바는 이건 얼마가 돼요? 예, 1이 되죠. 그래서 1번은 간략화하면 A만 나오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A 곱하기 A 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플러스 A 곱하기 B가 되죠. 자, A 곱하기 A 바는 얼마예요? 즉, X 곱하기 X 바. 즉, 논리의 곱을 보시면 X 곱하기 X 바는 얼마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즉, A 곱하기 A 바는 그대로 제로죠. 그래서 2번은 간략화하면 A, B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여기는 AA가 되고 플러스 AB가 되죠. 자, AA, X 곱하기 X는 뭐예요? 그대로 A죠? 이러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AB가 되죠. 자, 이러면 A가 서로 공통이니까 A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자, 1 플러스 B는 뭐예요? 항상 숫자가 나오면 그놈이 우선해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3번은 최대한 간략화하면 A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보죠. 자, 4번은 분배 법칙에서 A 곱하기 A 플러스 여기 A 곱하기 B 바가 되는 거죠. 플러스 B 곱하기 A니까 A, B가 되죠. 여러분 B, A라고 써도 관계는 없지만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이 A를 앞에 쓰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 이쪽은 B 곱하기 B 바가 되죠. 자, 논리의 곱에 보시면 X 곱하기 X는 그대로 이건 뭐가 돼요? A가 되죠. 자, X 곱하기 X 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0이 되는 거죠. 자, 요 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둘은 A가 서로 공통이죠. 그래서 A를 끄집어내고 B 먼저 나오고 여기 B 바. 물론 B 바 플러스 B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죠. 자, 요건 얼마가 돼? X 플러스 X 바는 뭐예요? 1이라고 그랬죠, 요놈은. 그러면 여기서 A 나오고 여기서 A 나오고 여기는 0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A가 나오니까 X 플러스 X는 뭐예요? X 플러스 X는 논리의 합에서 그대로 X죠. 그래서 A 플러스 A는 그대로 A가 되는 거죠. 자, 1, 2, 3, 4 중에 다른 하나는 뭐예요? 1번도 A, 3번도 A, 4번도 A인데 요 2번만 A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2번이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8번은 여러분이 불대수의 정리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29번 가죠. 자, 금속이나 요 반도체에서 요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요 저항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 센서를 갖다 이용하는 거죠. 압력 센서로. 이게 뭐냐? 스트레인 게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다른 거는 다 벨로우즈나 다이어프램이나 가변장 이런 건 다 압력을 변위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 29번은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저항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한 압력 센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다음에 30번. 변압기의 그 내부 고장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기.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회로에 고장이 났을 때 알려주는 그 검출기, 그 계전기죠. 그게 바로 요 비율 차동 계전기에서 여러분이 꼭 이건 시험에 매번 나와요. 변압기나 발전기의 내부 회로 고장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꼭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